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적 향상 최고를 향한 추월차선 윤태인 과학입니다. 오늘은 역학과 에너지라는 어마무시한 강좌를 새로 개설하게 돼서 소개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산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거든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부터 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는 윤태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고요. 현재 입시는 이쌤에서 과학과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뭘 가르치고 있냐면 1학년 통합과학과, 그 다음에 물리학 가르치고 있고요. 이번에 영상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학과 에너지 개설하였습니다. 자, 저는 23년도 9월에 입시는 이쌤에서 통합과학으로 개강해서 지금 어엿한 3년차, 4년차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또는 제가 열심히 해서인지 23년도부터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관심을 받고 개설하는 과목마다 다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약간의 생색이자 자랑이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이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항상 강의 진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자 요거를 제가 소개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역학과 에너지 강좌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1학기 때 배웠던,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물리학이랑 뭐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막 뭐 전년도 물투다 되게 많이 어렵지 않냐, 이런 뭔가 뭐라고 할까요? 좀 주변 소식들을 이렇게 정제되지 않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좀 오피셜하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물리학을 공부하신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 이 역학과 에너지를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학에서 배웠던 여러분들이 그 다룬 내용들은요. 이 물리 현상들을 폭넓게 기본적인 것들만 배웠어요. 예를 들면 1단원에서는 역학 파트, 2단원에서는 전자기 파트, 3단원에서는 빛과 파동 파트로 그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단원에 있는 내용들도 이 현상을 다루기 위해 뭐 전압이 뭔지, 저항이 뭔지, 전이차가 뭔지, 또는 파동에 대해서 주기가 뭔지, 파장이 뭔지,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파동의 특징은 뭔지, 다 어떤 현상의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만 1학기 물리학 때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쵸? 근데 그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최조 준비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리학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할게요.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물리랑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물리학이랑 레벨이 달랐죠. 역학과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에서 현상을 해석해야 되는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집니다. 어떤 것들이냐면요. 2차원으로 바뀌게 돼요. 2차원이 뭐냐? 1차원은 좌우 위아래.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좌우 위아래.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포물선으로도 가고 대각선으로 가도 원으로도 가고 이런 다양한 2차원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여러분들 저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미리 스포를 당해버렸겠지만 벡터라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벡터는 수학에서만 배우는 건 기하 벡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물리에서 이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수학을 도구로 어떤 좀 과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벡터, 수학에서 나오는 그 벡터가 물리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쫄지 마세요. 별거 아닙니다.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구상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우주라는 더 높은 차원으로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냥 떨어지는 사과, 지구의 중력이 아니라 행성과 행성 사이의 중력, 아예 차원이 넓어지는 것이죠. 또한 역학과 에너지라는 타이틀에 맞게 역학이라는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물리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역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체감으로 느꼈던 그 두려움이 사실 팩트가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론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벌써부터 포기하거나 쫄탱이가 돼서 후퇴, 던지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버티기만 해도 평균 이상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버티는 게 아니라 저랑 또 잘 다져가지고 상위권을 또 노리게 되면 점수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왜? 다른 애들이 다 던져주니까.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천천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역학과 에너지 단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단원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은요, 시공간, 즉 시간과 거리라는 개념으로 운동을 설명합니다. 굉장히 필수적인 물리량이죠. 그 기초에 대해서 당연히 한번 다잡고 갈 거고요. 여기서 배웠던 역학적인 이론을 열과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한번 더 합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는 그냥 열기관, 열역학, 1법칙, 2법칙 간단하게 현상에 대해서 이해만 했다면 지금은 그 벌어진 현상들을 우리가 아는 기체 방정식, 이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런 것들로 그 물체, 입자들의 운동을 분석을 할 겁니다. 즉 분석이 중요한 키워드예요. 현상을 보고 계속 분석을 해야 돼. 3단원은요. 물리학에서는 이제 빛과 파동,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 파동을 찍먹을 했다면 지금은 파동을 이제 메인 디쉬로 먹게 됩니다. 그래서 파동이라는 현상에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 역학에 대한 내용들이 깊어진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요. 조금 더 킬러 문항이 나올 수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1-2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물리학에서 고통받았던 등가속도 운동 거기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통받은 데가 어디였어요? 역학적 에너지였잖아요. 그 두 단원이 묶였어요. 이런 젠장 어렵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포기한 애들이 막 생긴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겨내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특수상대성 이론이 이제 관성좌표계에서 비관성좌표계, 즉 일반적인 상황으로 확대가 되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배우게 되고 열과 에너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기체를 대상으로 입자들이 어떤 식으로 운동하게 될지 상태 방정식을 배워서 현상을 분석을 할 겁니다. 열이 들어오면 부피가 증가하고 부피가 증가하면 그 기체들이 얼마나 일을 하게 되는지 또는 외부의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하면서 열이 빠져나가는지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파동은 간단하게 그냥 파동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단원들을 어떻게 가르칠 예정이냐면요. 우선은 방학 기간 7월 20일부터 8월 16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일정에 따라 조금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3개의 반이 개설이 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월요일 반, 토요일 반, 일요일 반 이렇게 개설이 됩니다. 잠깐 영상 멈추셔서 시간이랑 관 보시고 언제 개강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는 앞에서 배웠던 앞에서 다뤘던 요 고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단원별로 일단은 커리큘럼을 구성할 예정이고요. 아마 그냥 1단원 자체가 그냥 여러분들이 힘들 예정이기 때문에 1단원 위주로 아마 방학 때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름방학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 뇌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학 파트 중에서도 이제 운동 파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개학을 하고 나면요. 조금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서는 제가 학교별로 운영한다는 얘기 없었죠. 여기는 공통적으로 그냥 본인 시간표에 맞을 때 와서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내신 대비 기간 때는요. 동패, 한빛, 치막, 지산 다 따로따로 학교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2학년 1학기 2026년 이제 22년도 교육과정이 새롭게 적용이 된 시기죠. 그때 연합반으로 해봤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수능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내신스럽게 많이 내십니다. 내심스럽게 낸다는 게 뭐냐면 시험 문제가 학교 선생님 스타일을 많이 탄다는 거예요. 예전에 수능 문항이 나올 때는요.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이었을 때는 수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최대한 수능의 폼을 내신 때도 채택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 마음대로 my word 이렇게 시험을 내시는 거죠. 근데 또 학교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또 달라요. 특히 한빛 친구들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선생님 스타일 또 독특하십니다. 물론 되게 잘 가르치시고 정석대로 가르치시는데 지산도 마찬가지고 심학 동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시험 점수 잘 맞게 하고 싶어요. 학교별로 해야 그 학교 선생님 스타일대로 연구가 되고 그대로 공부를 하고 강의를 준비하고 시험을 조금 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개학하고 나면은 반별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동패, 한비, 시막, 지상 학교별로 운영될 예정이고 시간표는 이제 개학하기 직전에 아마 저희 입시는 이쌤 블로그나 운정 맘카페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입시는 이쌤 블로그 서이웃인가 그런 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수업은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될 거냐면 4가지 포인트를 짧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물리라는 과목 자체가 개념과 문제풀이가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요. 개념은 되게 짧게 나와 있는데 문제풀이는 아니야. 그치? 특히 역학적 에너지 파트 보면요. 개념 페이지는 막 시중에 있는 문제 중 2페이지, 3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야, 문제는 이게 2페이지, 3페이지로 될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도 공식은 알겠는데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개념 설명을 수업 중에 하면서 이 개념을 문제로 어떻게 바로 풀 수 있을지 동시에 설명하는, 즉 개념과 문제풀이의 간극화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일단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문제를 더 많이 풀었겠죠, 여러분들보다. 저는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냐면 어떻게 하면 얘들이 시험 점수를 잘 받을까? 어떻게 하면 최적화 풀이가 될까? 어떻게 하면 실수를 덜 할까? 이걸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풀이, 선생님의 풀이를 너희들이 할 수 있다. 학생들이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최적의 공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시키기 위해서 저의 풀이를 체화시키기 위해서 백지에다가 여기서 문제풀이 했던 것들 싹 판사한 것들 여러분들이 쓰게 하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연습을 시킬 겁니다. 요거는 백지 접근 필기라고 제가 그냥 얘기를 해놨는데 필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풀이, 논리 중요합니다. 가끔 보면요. 되게 다양한 풀이도 나와요. 무슨 노벨 물리학상 받을 것 같아. 근데 논리적으로 푸는 거 좋고 똑똑하게 푸는 거 당연히 좋고 뭔가 막 그래프 써서 푸는 거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거잖아요. 그럼 최적화된, 시간은 최소화시키고 정확도는 올라간 그런 저의 풀이를 여러분들이 체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했고요.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학과 에너지는 조금 더 현상을 분석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라 하면 조건에 들어있을 수 있고요. 그래프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자료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프 해석 X축 보고 Y축 보고 기울기 의미가 뭐고 그 다음에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뭔지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되게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을 차례대로 해야 되는지 문제마다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맨날 하는 소리가 이거잖아요. 선생님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사실 얘네들이 정해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나는 알려주겠다 이 말인 겁니다. 네 번째, 제가 아까 앞에서 시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3시간이 이제 정규 시간인데 요 3시간 외적으로 무한 클리닉과 무한 질의응답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한다고 제가 학원비를 더 가져가고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이건 오롯이 그냥 저의 강의 철학과 저의 어떤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걸 왜 하냐면요. 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만나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꿈에 조금 더 잘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제 정규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 내서 와서 저한테 1대1로 과외같이 코치를 받아야 조금 더 모르는 부분을 채울 수 있고 조금 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알아갈 수가 있단 말이야. 더 정확하게. 그래서 해보니까 실제로 학생들 좋아해요. 실제로 학생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공부에 대해 의욕이 있고 진짜 잘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저한테 물어봅니다. 지상고 학생 쌤 오늘 클리닉 안 하시나요? 동패고 학생 클리닉 하나요? 한빛고 학생 쌤 내일 몇 시부터, 이건 협박 아닙니까? 몇 시부터 있으세요? 쌤 숙제가 너무 많이 막히는데 그래 나랑 같이 숙제해도 되는 거야. 숙제가 고통이 아니라 스스로 폐관 수련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사부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헬프 요청합니다. 쌤 내일 클리닉 하나요? 이 친구 제일 올 거야. 쌤 오늘 클리닉 하나요? 안 하나요? 있어요. 아싸 이러고 있습니다.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들이 깨달은 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수업 때 이해 안 되는 게 클리닉 가서 질의응답하니까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보시면 특정 학교 상관없이 동패, 지산, 한빛, 뭐 심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도움받고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제 수업을 들으면서 클리닉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은 역학과 에너지라는 강의 소개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뭐 간략하게 맞나?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노베이스 또는 어디 중위권 또는 난 진짜 잘해 상위권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작점이 어디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그 목표 지점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역학과 에너지 힘들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렵다면 저를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